편안할 영자는 편안하셨느냐. 편안하셨어요? 정녕 편안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순전 편안하다 하더라도 이제 조만간 또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진도좀 그동안 이제 작업을 많이 해놔서 빨리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또 계속 새겨야 할 것은 이제 우리 마음 문제니까. 전에 이제 불교는 뭐 저는 이제 초전 법문하신 게 뭐 사성제, 세상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탐진치 이거 성독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좀 발달하면서 탐진치, 만심도 이제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죠. 이제 만심에 관계된 만심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탐진치, 의심, 그리고 악견.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수면, 자손할 때 제일 많이 오는 거. 그래서 수면은 그야말로 마음이 침잠에서 이제 가라앉는다든지 들뜬다든지 어쨌든 수면은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지, 그죠? 졸리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거니까. 어떤 이제 6번뇌를 아까 이제 악견을 6번째 번뇌라고 그랬는데 6번뇌까지 근본 번뇌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생 상품이 6가지 중에서 이제 수없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과목을 하면은 6과목인데 이제 그냥 탐심은 탐심에 관련된 이제 또 그죠? 번뇌인데 그 결국은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작용. 진심, 뭐, 속내는 거에서 이제 또 파생 상품이 나오는데, 이제 근본 불교에서는 뭐 5위 75법, 마음을 쉬는 5가지로 나눠보고, 유식에서는 대승으로 오면 이제 유식에서는 5위 100법,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 뭐 75, 100가지 뿐이겠어요? 수없이 이제 마음이 활동하는 안에 이제 엄청 많은 파생 상품이 나오겠죠. 많이 나와도 이제 결국은 그 마음이 일인데, 어쨌든 그 불교는 어떻게 보면 뭐 인도 불교라고 하지만 뭐 중국 불교나 우리 한국 불교나 불교는 뭐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전파하는 건데, 이제 고집열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건 현실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닷새 만에 이제 5비구한테 이제 고집멸도를 설했는데 꼭 5명인데 닷새 걸렸어요. 하루에 1명씩. 그래서 이제 다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맞습니까? 깨달음이 맞습니까? 옛날부터 또 우리 선종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툼 아니야. 성철 스님은 뭐 보조 스님은 뭐 지혜 종사라고 해서 머리 깎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보조 스님은 3단계에 거쳐서 3군데에서 당신이 어쨌든 마음의 원심을 이해를 했던 깨달았던 이제 아신 분이니까 뭐 그렇게 또 할 일도 아니라 무슨 도노도 우스만이 최고가 아니고 점수도노죠. 따지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깨닫는 순간은 뭐든지 간에 다 순간이겠죠. 깨닫는 순간은 다 순간이죠. 깨달은 그 자체는 이거였어 하고 하는 순간 그건 다 순간이죠. 내가 뭘 두고 왔네. 나오다가 우산을 두고 왔잖아. 도로더라고. 우산 두고 온 것을 아는 순간, 그치? 아는 거 그 순간이죠. 그것도 뭐 일종의 깨달음이죠. 어느 옛날 선상은 네 마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어디다 두고 왔다는 거 아는 순간에, 그죠? 아는 거는 바로 그 순간이죠. 깨닫는 거죠.
어쨌든 무아를 또 이제 고심을 하고 나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로 돌아와서는 이제 무아를 설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고로 여기든 그 문제도 해결이 되면은 니르바나에 이르는 순간에 그것은 무아잖아요. 그래서 관념의 세계를 이미 이제 초월해 버리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를 설명하려니 번뇌도 변하는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어제의 번뇌가 오늘도 번뇌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번뇌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 그건 징검다리로서 오히려 좋은 노자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를 설하시는데 또 무아가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세상은 변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이제 변한다는 건 이제 시간 개념인데 변하니까 공간적으로는 계속 뭘 하나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물리적 세계가 그렇다 그러면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순간에 아니비사시 통해서 인식하는 순간에 그 인식 내용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도 결국은 무아성이죠. 무상성이죠. 그래서 안팎의 조건이 이제 무아성이고, 이제 무아라고 하면 또 좀 뭐 아가 없다 그러면 또 허무주의 떨어질 수 있어. 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예 전체가 내가 부정이 되니까. 그런데 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알아보고 하는 것이 다 나가 아니면 또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고정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인도 전통적으로 브라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자아는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성을 부여했거든요. 저 우주와 동일성으로. 근데 부처님은 그걸 부정한 거거든. 그런 건 없다. 영원성은 없다. 그리고 본래 실체는 없는 거다. 그럼 뭘로 존재하냐?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만 갖고 또 무상으로 설명하기도 또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제 연기적 현상이다. 조건 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어쨌든 조건 따라 무엇이 형성이 됐으면 지금 또 그 형성된 것은 또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또 변해가는 과정이거든. 우리가 이제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러죠. 지금 기분 좋았으면은 기분 좋았는데 또 어떤 더 좋은 조건, 더 좋게 하는 조건을 때문에 또 더 좋게 바뀌든 또 그거를 좀 그죠? 상쇄시키는 어떤 조건을 만나면 또 기분 좋은 것이 또 상쇄가 되고 어쨌든 이것은 또 다음 조건을 위해서 계속 그 다음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로 탁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제 연기적 그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그 생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생겨나면 이제 그죠? 조건 따라 계속 이것은 변이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하면서 존재하는 아거든요. 무아. 존재성 자체가 없는 무아가 아니고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그 아는 아니다 이거지. 그거 이해를 잘해야 돼. 자칫하면 무아 하니까 나라는 뭐 자성, 나라는 아성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허무주의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상도 세상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또 감상적으로 무상에 떨어지면 또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거지. 무상은 변한다는 개념이지. 그 변하는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쁘고 그럼 더 좋은 쪽으로 조건을 만들면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 개념 모르면 나쁜 데 떨어지고 너무 좋은 데 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신심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나쁜 것도 가만히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걸 짜라하면은 그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화를,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게 짧으니까는 이제 연기법으로, 인연법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인연과. 그래서 뭐 삼세 양중인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어제가 원인에서 오늘의 지금 나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 이 결과잖아요, 현재. 근데 이 현재는 또다시 어떤 조건을 만나가지고 미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결과이면서 미래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나는. 그러니까 과거, 현, 미현인데, 현재는 결과이면서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양중, 두 개가 겹쳤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가 되고, 현재는 다시 미래 결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원인과 인과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현재가 결과이면서도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매 찰나간에 한 점을 생각하면 정지지만 두 번째 점을 생각하면 벌써 이동이잖아요. 동이잖아요. 동. 그러니까 이제 정지된 상태이면서도 동의 상태이고, 동인데 또 한 점을 보면은 정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 양쪽을 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동이면서도 정이고, 정이면서도 동이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요 사실조차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밖의 현실도 이렇게, 그죠? 변해가는, 그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걸 인식하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늘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세계는 인간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가장 특이한, 가장 결정으로, 아마 생명체계 중에서는 인간이 가장 돌연변이 아닐까요? 그냥 지구의 생명체계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돌연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식, 그런데 요것도 이제 요 무아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이 대승불교 영수 이래로 오게 되면 중론학교에서 보면 이제 이걸 무아를 이제 공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무아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무자성이죠.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자성이 없죠. 그러니까 무자성 공이라 그래요. 이제 대승으로 반야불교로 오게 되면 무자성이나 공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 그래도 어려우니까 무아성, 성품자, 성품 하나를 붙여서 생각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계는 무아이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것을 공이라고 했지만 공성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르죠. 그래서 요거를 자성,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디는 무아는 이제 무자성이잖아요. 그 무자성이 묶어서 공이죠. 공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깨달을 때 뭘 깨달아요? 우리가 깨닫는다면 도대체 뭘 깨닫는다는 걸까요? 예부터 뭐 깨달은 분들이 많은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뭐 깨달았다고 하고 이제 별뭐 그야말로 선지식이 많잖아요. 깨달았다는 도인들이 많잖아요. 뭘 깨닫겠어요? 결국은 부처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부처님이 보신 걸 우리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오신 것은 현실에서는 이제 괴로운 세계로 봤고,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없는 멸, 니르바나의 세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8정도, 8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정견이죠. 바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정견. 우리가 보는 것은 뭘로 봅니까? 우리 뭔가 지금 이제 관념, 그죠? 휘타 낀 색깔을 보니까 관념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할 때, 안이부설 씨는 인식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관념화 되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관념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 한다 그러는데, 6조 1회로 견성성불이라 그래요. 여기 견성,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견성하면 불이 된다는 거, 불을 이룬다. 이거 깨달음이잖아. 이건 여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성자 붙였잖아요. 무아성, 공성, 자성. 그래서 이 성은 뭐 공성을 본다든지 무자성, 그죠? 무자성을 보는 거죠. 이 성은 무자성이라. 한자에서 보면 뭔가 마음에 뭐가 생겨났어요. 그죠? 마음심변이잖아요. 뭔가 생겨난 거 마음에 생기는 순간에 관념화되잖아요. 굳어버리죠. 또 그렇다고 뭐 그걸 이름 짓지 않을 수도 없고 뭐라고 표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건 내가 이렇게 이름 지은 거야. 요거 다른 이름 붙일 수 없습니까? 뭐 다른 이름 붙일 수 있지. 그러면 앞에 지은 거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또 붙일 수도 있다, 별명 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거 상대성이니까 조건에 따라 다른 거 붙일 수도 있다. 그럼 가변성이고. 그러면 그것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자성이죠. 그래서 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물이나 아니면 내 마음, 그 사물까지 뭘 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재행, 무상. 행은 뭐 천류하는 거라고 한 거지만 이 변해가는 뭐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하면 되죠. 재행.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범 무아. 그래서 원래 무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무아 때문에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무아를 설명하려니까. 부처님 분명히 이제 고진멸도 설하시고, 그죠? 사제를 설하시고 바로 무아를 설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제2번 무아. 그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변화하는 현상이죠. 변화하는 현상. 그러니까 모든 변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아이고, 재행. 거기서 변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상이다. 그래서 일체 괴고다. 일체가 다 괴롭다 이거죠. 왜? 그냥 고정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변하니까 이제 괴로움을 만들어냈죠. 근데 일체나 재나 같은 말이잖아요. 모두 재자, 일체. 일체나 재나 같은 말이죠. 모두. 근데 요거는 뭐냐? 일체와 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 개요? 너무 넓잖아. 그 세 개를 인식하는 것은 이제 안이비설치를 통해서, 그죠? 색성향 미적을 인식하는. 눈은
색을 인식하고, 그죠? 귀는 성을, 소리를 인식하잖아요. 결국은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체처는 제법의 처는 어디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죠. 12처라고 그러잖아요. 제 안이비설신이 육문, 육근, 육입이라고 색성향 미처법은 경계라고 하잖아요. 육경. 육경을 뭐 티끌 진짜 써가지고 육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기울이 발달이고. 그러니까 육문이 인식해가지고 뭘 만들어? 육식을 만들잖아요. 이제 식까지 오게 되면은 18경계인데 최소한 마음이 형성되는 곳은 12처란 말이에요. 거기가 다래도 거기에 일어나는 안이비신이와 색성향 미처법에서 일어나는 거기가 모든 것이죠. 것이라면 거기가 모든 것이지. 그럼 그 모든 것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니면 절실 통해서 결국 제6의식에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활동을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마음이라고 하니까는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6의식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고. 여기서 형성되는 모든 것, 인식되는 모든 것은 무아인 것이고 무상인 것이죠. 뭐 이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존재하고는 상관없이 가치가 없는 거지, 나한테. 내 마음에 없으면. 근데 자식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으니까는 그 값이 중차대하고. 옆집 아이 같으면 그렇게 뭐 대단치 않잖아요. 내 마음에서. 근데 아예 없으면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지, 내 마음에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깨닫는 되는 것은 아까 이런 무아성이나, 그죠? 무상성이나, 연기성이나, 무자성성이나. 그게 어디서 오냐? 내 마음에 무아성이요, 무상성이요, 연기성이 있어요. 그거 깨닫는 것이 그거에 뭐 있겠어요? 또 다른 거 자성은 무자성성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화음에서는 법성, 원형, 이상, 제법, 부동거래들, 법성, 법의 성품, 그죠? 자연의 현상급 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무아의 상태, 니르바는 열애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한 가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이제 여여한 자리에 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는 둘로 갈라지지 않은, 같은 여잖아요. 둘로 갈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좋으냐, 예쁘냐, 미우냐, 이 둘로 갈라지기 이전에, 아니, 현재도 갈라지지 않은 그 상태. 갈라지지만 않으면 번뇌가 안 생기잖아요. 예쁘든지 밉든지 이 생각 없으면 번뇌가 생길 일이 없지. 네 건이 내 건이 따지지 않으면 번뇌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크냐 작으냐 따지지 않으면, 이기냐 지느냐 따지지 않으면 번뇌가 생길 일이 없지. 근데 이게 다 뭔 일이에요? 우리 마음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변, 양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마음작용은 변변이라고도 하고, 이변이라고 하고, 이견이라고 하고, 양변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시는 평생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죠. 변변이 되지, 양쪽이 있잖아요. 나중에 밝고 어둡고 있지. 남녀가 있지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거든.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면 이제 끼우러지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부동인가요? 일로 가도 치우치지 않고 일로 가도 치우치지 않고 다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죽은 공부라. 치우치지 않고 이거 부동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은 움직이죠. 가치가. 예뻐하되
예뻐야 돼. 그죠? 치우치지 않고. 화가 나대. 진짜 감정이 상하도록 화나면 안 되지. 화날 때는 거기서 화를 또 배워야 돼요. 마음 적용으로. 화를 내고 또 우리 깨닫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화는 내는 교육적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난 것은 그건 우리가 다스려야, 그죠? 그건 걸러야 할 문제죠. 그래서 11면 간생보살님이 있는데, 오른쪽이 삼면, 여기도 삼면, 그죠? 여기도 삼면이 있잖아요, 삼상부. 여기 이 얼굴, 뒤에는 이제 화한대소하는 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노적이거든. 야, 글로 가면 괴롭고 그야말로 지옥벌을 받는 곳이야. 그쪽으로 가면 일러줘도 자꾸 물 욕심으로 글로 가. 그 좋은 말로 그냥 뭐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때는 야단을 쳐야 돼. 그럼 야단이 무섭게 해야 된다. 교육에는 그래 좀 매가 필요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교육적 매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원래 그런 개념이죠. 요즘은 자꾸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폭행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선생님이 다 그런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또, 그죠? 미달 선생님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게 이 세상사인데, 이 세상사. 어디 그 관념의 세계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공부나 우리가 제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또 공부할까? 자, 어쨌든 하나 새겨둬야 할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이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이제 마음자리인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뭐냐? 맨날 반야신경 하는데 12처 거기도 모든 것이고 모든 곳이다 이거죠.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건 변하는 거지. 그건 무상이다 하면 자칫하면 허무지 떨어지기가 쉽고, 이제 도가적인 무의자연의 허무지에 떨어지기 쉽단 말이야. 재범무야 모든 것은 자기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럼 뭐라는 얘기냐? 자칫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은 인식한 우리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지금도 이거 우리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자, 그걸 좀 새겨두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거, 깨달을 것도 뻔하단 말이에요. 간단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동안 경험한 그 자료만 갖고도 뭘 어디 쫓아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웬만한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0, 50대 되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밖으로 찾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뭘 또 찾으러 가느냐,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잘 살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뭘 살펴보냐, 이상한 내가 이제 관념적으로 뭘 좀 잘못 봤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이 뭐 내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 그거 깨닫는 거 아니고, 또 우리 저기도 무슨 보림선언 간판 밑에 나 오늘 오래봤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 보림선언 이름판 밑에 새말기? 새말기 닦는 곳인가요? 그 새말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에 이제 관념을 벗어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관념적 언어거든, 그동안 그죠? 그 새말기는 뭐예요, 그거? 그 관념을 초월한, 관념을 뛰어넘어서, 관념에 걸리지 않는, 그 말 아닌가요? 똑같은 말이긴 말인데 관념에 보통 붙들려 있죠, 우리 마음. 하트 왔는데도 오늘 봤어요, 그 글씨는. 큰 것만 봤어. 그러면 옆이 안 보여, 아래도 안 보이고. 왜? 관념적으로 보면 보는 거야,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관념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자세히 잘 보려면 보고 내 마음을 비워야지.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걸 빼버려야죠. 보려고 하는 마음을 빼버려야지.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이미 그냥
촥 아주 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행하는 이제 뭐 자선 수행이든 뭐든지 어쨌든 간에 연불 수행이든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수행이거든 사실은. 그 올라오는 거 재우는 거죠. 삼매를 한 군데 집중시켜서. 그 하나의 이제 방편이잖아요. 이 수행은 모든 게 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마음은 이런 무슨 뭐 물건 뭐 놓듯이 탁 내려놔라 방황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탁 내려놓듯이 마음이 그렇게 무슨 탁 내려놔시나요? 어디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놔요? 거기다가 이제 관념으로 꽉 이미 물들어 있는 거 어떻게? 그런데 그것부터 우리가 관념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부터 이제 인식을 철저히 인식이 돼야 이건 문제 의식이 생기는 거지. 이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거 우주해야 되고 그런 여기 자발적 이제 뭐가 이제 나와야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이제 좀, 이 거추장스러운 건 다 걸러야 돼요. 떼어버리고. 너무 단순한 대로 와야 돼. 그래, 단순한 대로 출발했잖아요. 부처님 그 사제. 사성제 무아에서 출발한 건데. 이게 이제 자꾸 옷을 입어가지고, 똑똑한 학자들이 자꾸 뭘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꾸 털어서 단순한 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체라, 재행이라 하는 제법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는 12처에서 형성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요 마음. 그래서 범소유상, 소유상, 내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소유, 내가 갖게 된 상. 그래서 모양상이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현장 스님 같이 해석하면 생각상으로 고치면 더 쉽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든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것은 이제 좁게 보면 이제 30 이상이죠. 30 이상.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인간관계가. 거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30 이상이죠. 32가지 상, 그리고 또 뭐 더 세밀한다면 30 이상 80종, 이제 내적인 특징. 그거 갖췄다고 그러면 부처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런 형식을 갖췄다고. 그야말로 그런 그 관념에서 온 건데, 그것도 뭐 불교적 그건가? 인도에서 내려오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대인상, 훌륭한 영웅상이죠. 그게 그런 관념으로 보면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상성을 봐야 돼. 그거 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관념. 견, 재상, 그 30 이상을 보고 또 그 비상을 봐야지. 비상성. 부정이 되지 않고 관념이 부정이 되지 않으면 30 이상의 관념이 부정되지 않으면 양쪽 측면에서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거는 비상성을 보면 즉견열애라 바로 그게 열애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존 관념은 완전히 뭐 타파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실제의 모습이 보인다. 그 열애는 뭐예요? 본 모습이고 부처는 뭐예요? 그걸 제대로 본 사람, 깨달은 사람이 부처잖아요. 각자. 붓다. 뭘 깨달아? 그거 제대로 본 사람, 그죠? 비상성을 제대로 본 사람이 부처 아닌가? 관념이 부정되지 않으면 열을 볼 수가 없지.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무아 얘기로 제법무아, 무상, 공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천상천하 유아존이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없는데 천상천하 유아존. 그것도 다 뻥인데 자료 보니까 이제 두 군데서 그게 나오고 거기 한마디로 형성된 게 없어.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늘 가리키며 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또 그냥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또 걸었다 그래. 이제 자료가 막 붙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료가 나오는 데는 이제 위경들이죠, 다.
이제 신비화되는 거야, 신비화. 보통, 야, 이게 부처님이 그냥 보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 잉태했다 그래야지. 그래, 신의 아들이 될 거 아니야? 보통 사람 같이 똑같이 뭐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뭐 특성이 없잖아. 그 부처님도 어디서 나왔다고 이렇게? 무엇가지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고? 옆구리로? 그런 또 동서남북으로 뭐다 천상천하지 어렵다냈다고. 그게 이제 종교적 신비성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 아가 문제잖아. 아, 유아. 독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념의 세계를 탈피한 청정성. 뭐 청정법순지로자면 아까 뭐 예고를 하시던데 청정성이겠죠. 또 그 불교에서는 그 같은 여자 여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래. 중국에 가서는 어떤 여 같다. 진여. 진짜 여래. 진여. 여문여 진짜 공. 공은 공인데 진공이 또 있나 진짜 공이. 그럼 가짜 공이 있다는 건가? 같다. 같으려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우로 그죠? 네. 이 세계는 다 항상 좌우 동형이잖아요. 그죠? 대칭성으로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세계는 상대적으로 존재가 되니까. 근데 치우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료 막수하라. 하나조차 지키지 마라. 아, 둘은 하나로 인해 존재하는데 그 하나조차 네. 지키지 말라는 것은 관념으로 또 하나하나 하고 유일을 뭐 유일신하니까는 뭐 내가 유일하다 하니까 왜 너만 유일하냐 해갖고 그냥 전부 다 이미 유일이라 그러면 이거 유일 아니야. 일조차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라 그러니까는 만 가지 그지 상대가 솟아나잖아. 다 이걸 나가 유일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뭐 1000만 가지 상대가 다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유일이라면 이 유일을 없애야 돼. 그럼 10,000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게다가 저기 견성성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옵니까? 성. 이루어지는 거. 네, 성. 성품?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데 그 성품은 각자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뭐 그게 실체가 있나요? 그 무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자성. 성만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서 있는 거지. 그리고 여여하다.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무아 설명할 때 무아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무아다. 그지?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뭐야? 내가 그럼 존재하는 건 나는 그냥 허망한 거야? 자칫하면 이제 허무주의로 떨어진대도. 그런데 이 안은 영원히 고정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은 조건 따라 형성되고 조건이 없으면 인연이 뭐 내가 주인이잖아요. 각자 주인이면 인이 진행하면서 조건 따라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 따라 계속 옮아가는 거라 다른 모습으로 조건이 형성되는 거니까 내가 진행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또 다른 것이 와요. 인이 진행하면서 조연을 만나면서 계속 변이해가면서 내가 존재해.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변이하면서 존재하는 거야. 그때.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게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으면 이 아가 문제가 생겨. 다른 데가 대립을 하고 그래갖고 번뇌를 만들지. 근데 이것은 변이하면서 나는 절대성이 아니야. 자성이 뭐냐면 나의 성품은 변이하면서 존재하는 거야. 나의 안은. 명기적으로 변이하면서 존재하는 거다. 계속 우리는 변이하면서 존재하는 거야. 나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알고 말하는 나는 뭐냐,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딱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세계 그런 존재는. 뭔가 변한다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서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나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요거 지금 요거 찻잔 뚜껑을 주인으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조연이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닌가요? 견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그 조건 따라 그지
2년 조건 따라 모든 것은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치, 그거를 여기서는 연기성을 보는 거예요. 연기성. 네, 그 주체는 뭐 어떤 태양이라든가 달이고 그 옆에 있는 구름이라든가 그 마음에 따르는 거. 하지만 항상 내 마음의 달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보면은 조주선사 여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평상심이라는 것이 저기서 말하는 견성, 평상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평상한 것이 네. 항상한 마음 아닐까? 평상. 가지려고 하면 망상이요. 아무것도 안 가지면 무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라는 건 이제 관념으로 가지려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아까 이제 무하로 그러면 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기라는 것은 뭐야? 그냥 먹먹한 건데 그런 이제 허무주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왜 사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는 순간에 변화하는 이 세계를 생생하게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지 이제 주체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야? 조건에 끄달리면서 살잖아. 자식하고 살되 자식을. 이제 부부가 같이 살되 부부가 서로 누구를 얹지도 않고, 그래도 배척도 하지 않고, 조율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 그 조건에 따라 조율을. 최선의 조율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돼, 그죠? 여기는 영기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지. 유교적 사고 같으면 이제 가부장, 남자가 이 집안의 어른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또 자식은 완전히 부속물이 되잖아. 아니, 인연따라 이렇게 이 세상에 왔지만 서로 평등한 관계고, 그죠? 평등한 생명의 관계고, 가족은 조율의 관계지. 누가 누굴 지배를 하고 해. 결국은 사회적 문제, 연기적 문제 때문에 자식은 아직 사회인이 되려면 내가 낳았으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잘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어느 정도 뭐 도와주는 것이고,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좋아. 18살까지는 의무적으로 도와주마. 그 다음부터 네가 잘 성가해라. 어쨌든 간에 도움의 관계지. 뭐 지배의 관계는 아니잖아.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이제 그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이지. 함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권위 내세우는 건 벌써 아상이잖아요. 그죠? 아상. 아만식. 이제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이제 자비심이 생기는 게 불쌍한 거지. 아픈 거야. 알면 좋은데, 모르면 이제 모르니까 자꾸 가서 대립하고, 성질내지 않을 일도 괜히 와서 성질내고, 오히려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자, 이제 그거 이제 가면서 합시다.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어쨌든 뭐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시어머니 말씀은 진리거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며느리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건 진리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열에서 필요하고 이건 열에서 좋은 거고 뭔 거고 하는데 진리인데 자꾸 하면 진리로 이제 방귀 사람한테 3번 얘기하면 화낸다. 이걸 방귀 사람이. 오늘은 저 13번 57 저기 13번부터 한번 볼까요? 13번부터 여기까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시점까지 나가면 좀 빨리 나가도 돼요. 2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만. 정연은 영이요 유경능이니 욕지양단인데 원칠공이라 일궁동량하여 제한만상이니 불견정수면 평편당이요 해도체관하여 무의문한거를 소견오이하여 천급전지라 집지실도면 지립사로하고 방지자연하면 채무거주라
임성합도면 소요전례하고 개년계 지나면 공친불어라 구르노신이니 하영손치니 육지일승거든 구로육진하라 육진불오면 한동정각이니 지자무의건을 임자바리로다 법무의법위원을 망자에 착하여 장신용심하니 기대착이랴 미생정난하고 오무호원을 일체이변은 양여진자리로다 몽환구화라 하루바차가리요 득실시비는 시방가리여라 안약을 쓰면 제몽자제하고 심약 부리면 만법이러니라 이력제언하니 오리망연이라 만법제가 나면 기록자연이라 민기소리하여 불가방비니 지동무동이려 동지무시라 약기불성하면 기아유일이요. 여기까지요. 이제 고 25번에 그거 그죠? 육행으로 묶였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병곡점이랄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거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13번 경유능경하여 능유 경유인이 육지양간인데 원신입니다. 자, 아까 얘기 나왔어요. 바로 조연 이제 괄호로 이건 이제 의역을 해줘야 돼요. 조연 경계는 조연이죠. 경계가 어딥니까? 색성형 미촉법, 그죠? 색성형 미촉법 대상이죠. 조연 경계는 주인의 주관으로 하여 조연 경계이고 주인의 주관은 뭐야?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죠? 그 의식 주인의 주관으로 하여 조연 경계고 주인이 진행을 하면서 조연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조연이 있는데 주인이 가는 거예요. 조연 입장에서 보면은 조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인이 오는 거예요. 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은 인이 와서 만나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가서 조연을 만나는 거죠. 어쨌든 뭐 두 가지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보든 결과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조연 경계는 주인의 주관으로 하여 조연 경계이고 주인의 주관은 조연 경계로 하여 주인의 주관이어서 서로 연이 되어주고 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와. 서로 그것이 하나가 결여가 되면 아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양극단적인 마음을 알게 되면 원래 그것은 한결같은 공이다. 이제 공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공은 이 어느 하나가 결여가 돼도 인이든 연이든 결여가 돼도 그 상태는 그대로 공의 상태고 둘 다 존재해도 본질이 공이래. 공에서 조건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 무아인 상태에서 여기 자연의 어떤 조건에 그죠?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제 조건에 형성되는 순간에 이제 관념의 세계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안이비설신이로 사물을 인식할 때 아마 직관이라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직접 지각이야. 직접 지각. 근데 요것을 딱 봤으면 제가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뭡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에서 자꾸 그냥 들이대는 거라 딴 생각하지 이게 뭡니까 하면 팍 나와야 돼. 팍 나와야 돼. 처음에 제가 이거 탁 드는 순간에 벌써 봤잖아요. 그때가 보드마커라는 이름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그냥 본 순간을 이때 이제 직접 지각이라고 그래요. 보드마커입니다. 벌써 하면 이건 뭐가 돼요? 그 성문다 그거 잘 봐야 돼. 이미 관념의 세계예요. 그래서 보드마커라고 하는 이름은 관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이제 직관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두막간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이거 들이댈 때. 어쨌든 참고는 해두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수산 성념 선사가 탁 해갖고 죽비를 탁 들이대면서 이거 죽비라고도 하지 말라. 그러면 죽비가 아니라고도 하지 말라. 이제 두 가지 다 해버렸어.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딱 대답해라고. 드립이잖아요. 바로 나와야 돼. 생각하면 죽비다, 죽비 아니다 벌써 이제 이 관념을 넘어서야 되니까.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그럼 죽비도 아니고 죽비 아닌 것도 아니고 뭐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직접 지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정해진 답이 있냐 하면 정해진 답이 어떻게 있어요? 이제 그죠?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일이니까. 이런 걸 이제 선문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관념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관념은 또 생각을 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건 좀 알아두시면 안이비설식으로 딱 들이댔을 때 소리가 딱 났을 때 우리가 정해놓은 관념적 답이 생각나기 이전이 고전이 바로 이제 직각, 직접 지각 이 상태지. 그 상태를 이제 요구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얼마나 찰나간에 벌써 그냥 답이 탁탁 나오거든. 관념적 답이.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것은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건 뭐 아이고 지금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좀 이제 못 들리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나이가 한번 이제 탐구해야 할 일인데 탐구를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관념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징검다리를 가야 돼. 근데 관념으로 가다가 징검다리 가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생각이란 생각은 다 동원해든지 안 될 때 거기 이제 막바지 단계에서 이제 초월하는 이제 자리가 오겠지. 그래도 결국은 관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관념으로도 조차 안 가려고 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일단 관념이 이제 끝나는 자리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사가 이제 화두선 제기할 때부터 저기 그 서장에서 하는 얘기죠. 늙은 지가 이제 쇠뿔을 좀 뽑아놨는데 글로 그냥 구멍지하고 퍽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은 지, 힘없는 늙은 지가 거기 콱 박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힘없으면 뒤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진퇴양난의 그 경지에 다다랐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의무 있으면 막 파고 들어가야 돼. 관념이든 뭐든 그냥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거 안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가야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지. 관념이라고 말 안 할래요? 생각 안 할래요? 그리고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헛것으로. 자, 이 양극단적인 알게 되면 원래는 한결같은 공이다. 사실은 이 극단을 떠나면 그 자체로 그냥 그죠? 공의 자리예요. 원래 공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자리가 그냥 요걸 인식하는 그 자리도 다 그죠? 관념 자체가 다시 보면 거기가 공의 자리라. 법성원은 무의상 제법 부동본래적 무명무상 무명무상 그 모양도 없는 거야. 절 일체가 딱 끊어지면 일체가 뭐겠어? 절 일체야. 무명무상 그죠? 이름을 관념적 이름을 생각하고 모양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체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내 마음 지기체에서 형성된 지식으로 갖고 있는 내 마음 그 자리 제1구 20처 거기 절하면 이제 관념의 세계가 절하면 그러니까 지금 증지 소지 비역은 증지할 일이지 그죠? 증은 뭐예요? 자증하는 거잖아요. 증명 그럼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자증 먹어봐야지 이게 무슨 맛인지 알지. 맨날 설명을 하고 듣고 뭐 설명을 하고 아니면 설명을 듣고 해서 소용이 없어 그죠?
먹어보면 될 거 아니야. 냉난자지. 차가워.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인지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운 건지 차가우면 얼마나 차가운 건지 한번 먹어봐야지. 뭐 내가 경험해야지. 이걸 설명을 할래 할 수도 없고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증지에서 소지 알려지는 거야. 증지로 알려지는 것이지. 요거 해석들이 잘 안 되더만요. 내가 오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이야. 아까 법성, 화엄에서는 법성이 뭐예요, 법성? 또는 이 증지에 지혜로, 그죠? 지혜로 증오는 거예요. 지혜는 뭐 청정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청정한 상태. 아마 청정한 상태는 이제 관념을 떠난 상태가 제일 청정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 증하는 것이지, 지혜로 증해서 소지는 알려지는 거라. 또 피동태말 알려지는 거라 했지. 아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좀 곤란해. 지혜로 증해가지고 알려지는 거라. 다른 관념적 경계는 안 된다. 비여경, 여경, 관념적 경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관념으로 다녀야 돼요. 관념을 버리면 또 여기 갈 길도 없어. 그럼 사닥다리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다 없애버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념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아까 약견, 재상, 비상, 그죠? 상이라는 건 관념적 상이잖아요. 비상을 보면은 본다는 건 보아하는 거죠. 깨달음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비상성을 보는 게 허망성, 내 마음의 허망성을 보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도 영기적, 그죠? 영기적 존재고 내 마음도 영기적 존재. 허망성이라는 게 영기적 존재라는 거죠. 자성이라는 건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견성은 내 자성의 허망성, 그죠? 무자성성을 보는 거죠. 근데 요새 어떤 선생님들은 자성의 변화로 이 세계가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저 진공이 있어서 마음 이 세계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총정법순 비로자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또 거기가 무슨 절대성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총정법순 비로자나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청정성, 그러니까 청정이 앞에 잘 나왔잖아요. 법신이 청정성인데 그 청정성 뭐겠어요? 관념을 탈피한. 그래서 관념을 벗어난 것, 그 자체가 그냥 청정성이에요. 관념 때문에 탐진치, 삼독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번뇌를. 자, 넘어가죠. 자, 14번. 일공동량하여 제한만상이니 한결같은 공에서는 양극당도 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이제 일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는 한결같다고 봐야 돼요. 하나같은,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은 부사로 쓰는 거죠. 한결같은 공에서는 양극당도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좌니운이 정해놓은 거예요. 관념일 뿐이다. 좌우는. 그래서 제한만상이니 만상삼가가 모두 풍어 일회이다. 만상 천만 억가지는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에서 보면은 연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그죠? 이게 손인데 여기서 또 인연 따라 이제, 그죠? 조건 따라서 이거 엄지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본질에서 보면 그냥 손이야. 손이 필요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모습 같지만 결국은 손에서 보면 다 손이다. 우리 몸도 이제 조건 따라 이렇게 분할을 했잖아요. 몸은
머리카락이든 눈이든 깃바퀴든 손가락이든 뭐 다 한 몸이라 몸에서 그냥 한 몸이에요. 근데 각자 나는 팔이고 만약에 나는 머리카락 난 귀고 눈이 없으면 세상에 보고 다닐 수가 없으면 눈이 제일 중요해 하고 막 이리저리 따지면은 이제 그건 관념적 지엽적인데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넌 머리카락이 수없이 많으니까 넌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 이런 것은 이제 관념적 지엽에 떨어지는 것이죠. 서로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이제 다른 거예요. 왜 역할, 조건에 따라서 각자 일이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잘하고 좋고 나쁘고 한 것은 없다. 근데 관념에서는 이제 분별을 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고 분별이 문제는 아니에요. 분별은 집착이 문제지. 자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분별 자체를 번뇌로 보지만 여기서는 분별을 하고 사는 세계잖아요. 그죠? 분별이 문제가 아니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는 놈이 등신이고 그게 번뇌를 만들지 된장 먹는다고 거기서 똥을 먹으면 되겠어요. 분별을 해서 똥은 나쁘고 된장은 좋다 이게 문제지. 아니 그럼 뭐 된장 먹어서 똥도 된 건데 무슨 똥이 될 건데 또 걸으면 똥은 똥대로 가서 또 다시 걸음이 돼가지고 세상은 또 조건 따라 또 새로운 것을 먹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 벌써 관념에 떨어지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연의 이 세계에서는 만상삼나가 다 공의 세계고, 그죠? 원래 공은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은 뭘로 드러나냐? 인간으로도 드러나고, 식물로도 드러나고, 물고기로 드러나고, 다 여러 가지 그 인연 조건 따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물을, 이거 더럽다고 썩은 물이라고 다 갖다 버리고 나서 청정한 물을 찾으면 버렸잖아요. 어디서 찾았겠어요? 청정한 물이 그 흙탕을 수용을 한 거라. 그래서 그 흙탕을 잘 걸러내면 청정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다 버리면 어떡하게 되겠어.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음식이 나가버려! 그건 천하의 바보라 이거. 나간 순간에 따라 나가거든. 사랑스러운 자식도 따라 나가는 거야. 같이 나가는 거야. 그걸 쫓아나가야 돼. 이제는 나쁜 자식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식을 찾으러 가야 된대도. 그건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야. 근데 그걸 나쁘다 좋다 보는 건 누구인데요? 관념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저기 조건대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야. 아이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관념이 문제가 있지. 아이는 조건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불견 정추면 영유 편당이죠. 이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정추를 제대로 보면 정밀없다, 그죠? 세밀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정치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쓸은 쌀 정이거든요. 쌀을 구분도 하면은 그냥 파닥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현미는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쌀을 그냥 구분도까지 그냥 다 이제 깎아내면 아주 그냥 깨끗하잖아요. 파랗게. 그거야 아주 순수하고. 그 추자는 사슴 한 마리 뿔도 이제 엄청 복잡한데 세 마리 갖다 얹혀놓으면 복잡한 거지, 여기 지금. 거칠 추자. 그래서 거칠 추자는 약자로 이제 복잡한 쓰는 것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요. 이제 한 마리에다가 요거를 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같이 추자로. 근데 사슴 세 마리 쓰는 게 어떤 추자다. 자, 정치하느니 거칠다느니 하지 않으면 어디 편당이 있겠느냐, 내 편대판이 있겠느냐. 우리 현실에서 깨달을 일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서. 어디 다른 데는 가냐, 바로 우리 집 앞 울타리 안에서 깨달을 소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어디 진짜 다니냐고. 갖다 테이프만 오면 다. 그래서 누구 좀 불질러 줄 때, 이때가 기회 아닌가? 날 불질러 줄 때? 아내가 불질러 주든, 자식이 불질러 주든, 그때가 기회 아닌가?
기특한 성질을 팍팍 내면은 기회를 버리는 거지, 좋은 기회. 그때 바로 내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야? 또 왜, 이게 왜 올라오는 거야? 지금 뭘 따지는 거야? 내 관념으로 지금 뭔가 그냥 찰나간에 벌써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뭘 세워놓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뭘 세웠잖아, 지금. 여기서 꼭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 할 거야. 안 내면 안 되나? 물어봐야 할 거야. 지금 나는 거야? 내는 거야? 지금 딸려온 거야? 끌려 나가는 거지, 그죠? 조건에. 그러면 꼭두각시지. 내 의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도 내가 나야지. 왜 이거 확 끌려 나가냐고. 대도체가 나야 무의문학헌을. 이제 대도 이게 문제예요. 도는 도지 또 대도는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또 제 대도에 이거 뭐 다른 번역은 대도는 바탕이 관대하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대도의 체야. 대도의 체는 대도의 그리고 대도는 뭐 그냥 도지. 아까 맨 1번에 지도문안이야. 도에 이르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대도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체험 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 이거. 도의 본체는 크고 넓어서 무의문안 쉬울 것도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할 수 없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도에 도에 이르는데 그래서 제가 도의 본체는 여기 도를 대를 빼고 해석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 조주 스님한테 어떤 납자가 스님 대도란 무엇입니까? 야, 문 열고 나가면 어? 대도로 간다. 그런 골목길 말고요. 대도. 대도란 도대체 대도가 무엇인가? 야, 그 골목길 나가면 다 서울로 통한다. 아니 골목길이든 고속도로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 길 아니야? 골목길을 안 나갈래 그럼? 대도 가려고? 조건 따라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넓게 만든 것이고 적게 다니는 데는 좁게 만든 거 아니야? 그냥 길일 뿐이지. 뭘 거기다 또 크고 작은 걸 벗었대. 이걸 왜 나누냐 이거. 야, 골목길 나가면 장안으로 간다. 자꾸, 그죠? 변별, 나누지 말라 이거죠.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근데 여기는 무의문학, 문안무의 그래야 돼요. 문안무의. 거기 그거 보셨죠? 그 설명해 놓은 거. 그래서 그 1번 주석을 보면 무의문안인데 대도가 영원이면 인안의 어휘가 부사가 적절하겠으나 체언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일단 서두에서 지도문안이 지는 동사로 해석할 때 난의 부사가 가능하다. 왜? 동사로 어디 가기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해야 돼. 어디 가기가 좋다, 나쁘다? 그건 안 돼. 그죠? 그 제4가들이 지도를 지극한 도, 체언으로 해석하면 이 문단 대도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지극한 도로 대부분 다 해석을 해요. 이번에. 여기서도 대도 이렇게 하는데 대도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 돼. 호오. 그 체언을 설명을 하면 좋다, 나쁘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는 참 좋다, 예쁘다. 내 자식은 밉다, 예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 자식은 쉽다, 어렵다. 이게 되나? 내 자식을 공부시키는 데는 그죠?
내 자식이 공부하게 하는 데는 어렵다. 공부시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용언이 돼야 돼. 동사가 돼야 되잖아. 쉽다, 어렵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여기도 무인문안 하려고 하면 대도가 아니라 지도. 되고, 거기 또 뭐 체가 관대하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건 비판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난도 자리가 바뀌어야 돼. 문안무리가 이 난 자리가 바뀌어야 밑에. 자, 소견 호의는 작은 이 여우호자도 여우는 의심이 이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호자도 의심하다 해가지고 뒤에 의자하고 이제 그 합성으로 봐야 돼요. 합성 동사로. 그래서 작은 견해라는 것은 2번에 소견은 좁은 견해나 편집사고 관견, 관주라고 이렇게 관견 대롱으로 저 하늘을 보고 하늘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 잘 보는 거냐고요. 그리고 관견, 관주, 구멍주자 이렇게도 한거 소견을. 또 코끼리 이제 장이 코끼리 만지기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견해를 보니까는 꼭 보시면 의심이 많은 거 본래. 속 좁은 인간이다 의심이 많잖아요. 그 남자도 속이 좁은 의심이 많은 거라 자기 아내를 그냥 믿지 못하고. 그러면 도량이 넓으면 이제 불교 이래로 그냥 도량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죠? 절이 크면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도량이 마음이 넓은 걸 도량 큰 절도량이라고 이제 이렇게 치환해 생각하는 거죠. 그럼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워내야 돼. 속에 있는 거 쓸데없는 쓰레기 정보 다 버리면 다른 새로운 정보 넣기가 좋잖아요. 불필요한 걸 그냥 가득 갖고 있으니까 진실도 들어오기가 어려워. 그럼 뭐 이것도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방어해야죠. 사. 요거 아주 자비시사 그러잖아요. 버릴 사자인데 이거는 뭘로 통하느냐? 안으로 통하는 편안. 버려야 돼.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뭘 버려요? 관념. 그죠? 고정관념. 이제 이걸 하나 관념을 더 이제 강조하려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어요. 아, 세상이 변하고 모든 값이 다 변하니까 뭐 며느리가 이쁘면 그냥 며느리 뒤꿈치 버선 뒤꿈치만 봐도 이쁘다.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알랑알랑 하고 막 하면 이제 시어머니 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지. 자, 전급전지. 전전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제 그런 관용을 보죠. 급하면 급할수록 더뎌진다. 그 지자가 본래 이제 그 더딜 지자는 이제 여기 진짜 어려운 자리도 이제 운각으로는 이제 평성, 그죠? 지운에 속하는데 더디다고 할 때는. 근데 이제 뭘 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값도 있어요. 둘치자. 이때는 이제 이걸로 이제 아마 얘기 맞지? 이제 요 거성인데 이 무의할 때 시울 있잖아요. 요걸로 통하거든요. 그래도 어거지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의문화는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뒤로 와야 돼요. 문안무의. 그래야 이제 좀 어거지를 해도 여기 이제 맞아요. 아분이. 그래서 이지 하면은 우리 발음으로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난이오는 이건 바뀌어서. 근데 내가 그 명나라 이걸 저번으로 삼은 그 책에도 다 무의문안이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우리는. 문안 무의 그래 이제 맞는 거예요. 경률에. 자, 넘어가 16번. 집지실도하면 취집사로 하고 광지자연하면 채무거주라. 도를 집착하여 정도를 이루면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라
요거 이제 길정자, 이정조 때는 이제 길이 뜻이지만, 한도 정도 되는 거야, 한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정도 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야,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하면 됐어.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도를 집착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이게 발을정이 아니에요. 이런 한도를 잃어버리면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그릇 땡길로 쭉 들어가고 만. 정도가 한도가 뭐예요? 치우치는 거잖아요. 집착으로 분별을 했는데 요거 내 아들 갖다 줘야지 하고 벌써 이제 아들한테 탁 가는 순간에 남이 갖고 갈 거를 내가 하나 더 갖고 유치원 아이들 좀 이제 선생님이 있어서 아이들 이제 논술 가르친다고 이제 모아서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 이제 간식을 줬더니 아주 잘들 먹다가 이제 초코바이가 이제 한 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다가 그냥 놈들이 딱 하고 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이 이제 멈춰온 놈을 잡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벌써 이제 대립이 되잖아. 다른 아이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언제 롯데를 보여줬구나. 롯데 신세계. 방에 밥값 세일할 때. 그냥 2시간 전부터 문 앞에 진치더만 그 보살님도 그냥 쫙 해가지고 9시에 문 딱 여니까 무슨 압력을 받은 것 같아. 방사사물이 쫙 퍼져나가는 거야. 이제 뛰는 거야. 막 자기가 찜하는 쪽, 자기가 뭘 살라고 한 그 물품 있는 대로. 야, 취하러 가는데 어떻게 취하러 가냐? 뛰어가는 거야. 요 취자에서 좀 더 그죠? 진한 내용을 하려면 요 취로 가는 거야. 뛰는 거야 그냥. 잊지 마라. 요걸 내가 살려는 걸 누가 또 찝을 수가 있잖아. 이게 이제 욕심으로 그냥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취자도 돼. 그 맛에 끌려서 그냥,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나 저기 고기밥도 더 보이겠어요? 여기가 또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욕심이 발동되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럼 뭐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바로 이 차이 아닙니까? 욕심이 좀 덜하겠지. 그러면 욕심 덜하면 뭐 좀 바보가 되겠지. 현실에서는. 경공스님 예전에 바보가 되더라. 바보가 되나? 그 쉬운가 바보되기가. 그 성질 내야 할 자리 성질을 안 내? 꼭 바보 같잖아요. 그 탐진치 이게 독시. 이게 부처님은 탐진치 요 3독을 얘기를 했어. 뭐 요것만 하고도 뭐 세상이 다 어지러워지는 거니까. 이제 금봉고잖아요. 금봉고. 근데 이제 탐진치 아까 이제 뭐 6번에까지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던 길로 떨어지는 것이니 그것을 놓으면, 그것을 잡으면,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도지요. 도를 잡으면, 지자는 이제 지시대사예요. 여기서는 갈지자가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잡으면, 그 도를 잡으면, 도를 잡아서 정도를 이루면, 그러니까 도라고 해서 도도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죠. 청정하면 이미 청정에 병드는 거야. 물론 청정해야지만은 또 청정. 그래 공공 하면은 또 공에 병들면 공은 유에 이제 유라고 하는 삼세시류. 유 아까 이제 그 아트만 자안의 영어성을 부여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성을 부여를 했으니까 유의 입장이잖아. 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유의 입장인데 그걸 깨뜨리려고 이제 무와 공을 약으로 썼는데
무화가 진리라고 공이 진리라고 공에 또 붙들리면은 그는 뭘로 고치냐 이거. 공병에 떨어지면 뭘로 고칠 거예요? 그래서 도는 도지만 가면될 뿐이지 그걸 도라고 진리라고 그걸 꽉 붙드는 순간에 이것은 이미 도가 아닙니다. 청정하는 순간에 그건 청정이 아니다. 오히려 청정이라고 하는 관념에 뒷글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지. 관념적 청정으로 가면 안 된다. 자, 그것을 놓으면 자연이다. 이런 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게 이제 도가하고 이제 번역상 도가의 문제가 이제 막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야. 무의자연에 그 무의자연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이 선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도가하고 이거 노장하고 지금 자꾸 겹쳐요. 그래서 도가에서 이제 이런 걸 예를 해요. 무라 아니면 모라의 경지, 내가 없는 경지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무의자연의 이제 경지인데 여기가 어디냐? 저 15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15도. 자꾸 이제 소 잡았잖아요. 자꾸 이제 신경이 하다가 이게 갈등 관계 이제 황소가 이것도 두 가지에 그냥 황소를 다스리는 게 있고 이제 황소가 신소로 변해가는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있어요. 신소로 변해가는 게 좀 이제 가시적으로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대부분. 이건 갈등 관계잖아요. 우리 마음 다스리는데 진짜 이 관념 탈피하려고 그러니 막 되냐고, 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소가 그냥 신경이 한 거고, 그게 이제 공부가 좀 익으니까 이제 소가 반쯤 휘어지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잘 되니까 뭐야? 기우기가 하는 거예요. 피리면 소 타고, 신소 타고 그냥 피리 불면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뭐야, 이제? 마음은 소도 있고, 사람만 있더니, 이는 구망이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소도 사람도 없어. 그냥 자연이라. 여기까지는 도가 하나도 돼. 여기까지. 뭐 있습니까? 맨 마지막. 10번째. 시무도니까. 시무도, 소 찾을 심도 되지만, 이제 시부도라고도 하잖아요. 시무. 소를 찾다. 그건 시부. 소 10마리, 소 찾는 그림을 10마리로 이제 10단계라는 게 시부도지. 그리고 10번째는 뭐냐? 입전수수야. 이 가게 전방에 들락날락하는 게 다시 이제 시장에 다시 돌아왔어. 중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출가하는 것은 산중으로 뭐 출가하잖아요. 어쨌든. 산중으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시정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시정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가게 전방되는 것은 똑같이 예전같이 이제 물건 사고 팔고 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는 요거 하나 더 확실히 존재합니다. 얘도 다시 돌아와야 돼. 부처님도 수행하셔야 깨달으면 이제 길에서 길로. 그래서 전법으로 세상에 번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뇌를 벗어나는 해탈하는 길을 늘 설하시고 다녔잖아요. 그 번뇌 시장이라는 건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정이라 그래. 이 시장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고, 옥물가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세를. 그 속세에서 부처님법이 필요하지. 산중에 못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번뇌가 많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불교는 이걸 하자고 이제 다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문화까지는 도가 더 가는 거죠. 인후 사람도 있는 자연, 무의자연까지. 그래서 그 집착을, 그 도를 놓으면, 그냥 도라고 하는 도에 집착을 놓으면 허물없는 자연대로라. 근데 이제 마음이 자유롭다. 여기 자연보다는 그냥 자유로 좀 돌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유자재, 관자재보살 그러잖아요. 그죠? 자재. 자유자재야. 여기는 방지자재 아니면 방지자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채무 거주라 본체에서는 원래 이제 그죠? 이게 채는 뭐 아까 이제 뭐 도의 본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죠? 대도의 채, 도의 채잖아요. 도의 채. 여기 가려야 돼. 도의 본체에서는 떠나고 머물기 없다. 관념의 세계에서는 가고 오고가 있지만 도의 본체에서는 뭐 원래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뭡니까? 질량분변이잖아요. 아니 지구에서 저 산에 있는 그 쇠를 파다가 뭐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철골 만들어 지구를 짓든 지구에서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지역적인 데서는 저 산에 있는 거 일로 옮겨놨다 하지만 질량분변의 지구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야. 괜히 인간들은 괜히 이걸 파갖고 저쪽으로 옮기고 아주 지구에서 보면 인간이 제일 참 욕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참 인간이야말로 지구에서 보면 불필요한 존재들이지. 우리가 관대해지면 마음이 넓어, 도량이 넓어지면 애들이 이랍니다. 저런들 뭐 큰 마음에 이동이 없잖아. 전 미운 짓을 한들, 예쁜 짓을 한들, 크게 그냥 예쁘게 한다고 오고 믿게 한다고 상소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이 넓어지면. 그래, 네가 그럴 만 하니까 알겠지. 이럴 만 하니까 알겠지. 바로 이제 그런 특별한 거 있겠을까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의 일이니까. 17번 넘어가서 임성합도하면 임성합도면 소유전례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래 성품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성품에 자기 성품에 맡기면 그게 바로 그냥 도에 기합하는 거죠. 기는 맺을 개자잖아요. 기. 우리 개 모임 해가지고 사람들 잘 엮어서 개주가 사기치는 수가 많이 있지. 개는 이렇게 얼굴 개자라 연결하는 거다. 이게 교회 합치는 거죠. 그런데 예쁘다, 괜히 뭐 요거 아주 그냥 진리다, 도다 해가지고 괜히 관념적으로 집착하면은 이제 어긋나는 것이고. 도에 기합하면은 소요전례라. 자연스레 한가로 번뇌가 끊어진다. 소요, 전례, 오늘 내가 번뇌가 끊어지는 거죠. 저기 소요상 가면 번뇌가 끊어지면 무슨 상태예요? 아까 얘기한 자유자재한 상태죠. 소요상 가면 무슨 자리 있습니까? 소요산이 이거죠. 동두천 위에 소요산. 여기 자제함이 있잖아. 소요산 자제. 소요한 경우 다른 걸 말로 자제한 경제죠. 자제한 경제. 관자재보살은 왜 관자재를 했어요? 자제한 거야. 자유자재한 거라. 뭘 보는데. 세상 일을 보는데. 그래서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관자재보살이고 자비 측면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이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해줘야 되잖아요. 들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나 관세자재보살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관세음 자재보살 이렇게 해석된 것도 있고 두 개 합쳐서 해석한 것도 있고 따로따로 해석한 것도 있는데 굳이 변별을 해보면 지혜적 측면, 철학적 측면에서는 관자재라고 이제 보면 좋고 자비 부재의 측면에서는 이제 관세음으로 보면 괜찮다. 그 정도는 변별이 가능하죠. 소요전례하고 개연형 개진 얼굴 개자. 개자는 얼굴 개, 괴는 이지라질 괴.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여기 염자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생각에 얽히는 거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찰나간에 그죠? 염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염인데 집중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는 개념이 있어요. 염자는 특징이 염자 속에는 기억하는 것, 집중하는 것. 8정도의 정념하면 뭐겠어요? 집중이겠지. 기억은 뭘 기억을 하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자의 도리라든가 무아의 도리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해요? 매년, 매 순간 그 기억에 때의 그 분명 가르침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일념 즉시 무량겁, 이제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 즉일념. 이때는 시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찰나, 염. 생각은 한 찰나에 이어지는 거예요. 염념 상속하다 그러잖아요. 염념 상속. 이것도 생각 상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매 순간 이어진다고 그래야죠. 그죠? 생각에서 매 순간. 여기서도 찰나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개념 개죠. 잠깐이라도 얽매여서 괴진, 진성을 이지러뜨리면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또 진을 쓰는 거예요. 참된 것. 여기서는 진성이라는 건 뭐예요? 양변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자제한 그런 그 성품. 그걸 이지러뜨린다면 혼침 불어라. 혼침, 가라앉는 거. 아까 참선 얘기할 때 가라앉는 것은 혼침이죠. 도고, 들뜨는 건 뭐예요? 도고라고 그러잖아요. 도고. 혼침은, 이거는 무조건 가라앉는 것. 도고는 들뜨는 것. 이제 이 본래 혼은 뭡니까? 요거 밑자자인데 해가 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혼이에요. 어두울 혼이잖아. 그래서 저물 혼, 어두울 혼. 요때는 이제 요걸 적버리는 거예요. 생략. 원래는 시자가 아니고 밑자자에서 해가 이제 땅 밑으로 서쪽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붙이면 뭡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결혼할 혼자잖아요. 누가 결혼해요? 남자가. 이거 남자한테 쓰는 게 혼자는. 그래서 결혼 그러면 여자 집에 저물녘에 여자 집으로 가는 거야. 여기 감아가지고 이제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 자고 아니면 3일 자고 데려오는 거지. 그럼 신랑은 뭐예요? 처가댁 가면 우선 들보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뭘 쳐요? 발바닥 때리잖아요. 발바닥을 때리냐 이제 용대 용천이야. 여기 갈라지는데 용천. 소슬 용자, 샘천자 뭐야? 기운이 그죠? 사람 솟듯이 막 솟는 이제 뭐야? 여기 삼수배에 들어가야지. 용천. 사람 솟듯이 이제 혈도가 그래. 여기를 막 지압해주고 두들겨주면은 정력이 좋아지는 거야. 정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로 싹 올라와가지고요. 여기로 해서 뒤로 해가지고 신장의 모혈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장은 특별히 뭐냐면 우리 오장육부에 전기를 주관을 해. 신장에서. 그 신장 약한 사람은 기력이 없어지고 뭐 그래요. 모든 기능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좋아지라고. 그러면 이제 오장육부의 전기를 주관하는데 이제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때려주는 게 원래는 여기를 이제 지압 마사지 해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 혼자는 그래서 결혼 그런 남자한테 쓰는 것이고 여자한테는 이제
친인척 그러잖아요. 친척. 인척은 여자 쪽이야. 친인척. 요 여자변에다가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요거는. 그래서 이제 굳이 혼인 그러면 돼. 이제 혼인 그러면 결혼 그러면 남자한테만 써야 되고 혼인 그러면 이제 양쪽에 쓰는 거죠. 혼인. 혼인식 그러잖아요. 여자한테 쭉 결혼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건 알아야 되는데 요새 그런 건 뭐 누가 아나? 잠깐 싫었다. 네, 잠깐 쉬었다죠. 혼침해서 좋지 않다.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좋지 않다.